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교과서에 기록된 찬란한 승리나 뼈아픈 패배의 역사가 아닙니다. 국가의 수장이 서명하는 펜 끝에서 혹은 최고위 정보기관의 지하 밀실에서 은밀하게 기획되었으나 관련자들이 죽음의 문턱을 넘기 직전에야 비로소 세상에 드러난 소름 돋는 음모들에 대한 것입니다. 음모론이라는 단어는 때로 허무맹랑한 환상으로 치부되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밀 해제된 문서와 사후에 발견된 증거들이 증명하는 진실된 음모들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린 보이지 않는 손들의 정체, 지금부터 그 서늘한 커튼을 걷어보겠습니다. 근대 음모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사건은 제1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꾼 침엄한 전보 사건입니다. 1917년 미국은 여전히 중립을 지키며 전쟁에 가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제국의 외무장관 아르투르 치머만은 은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해준다면 독일이 멕시코가 잃어버린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를 되찾아주겠다는 제안을 담은 비밀 전보를 보낸 것이죠. 이 전보는 영국의 암호 해독반에 의해 가로채졌습니다. 만약 이 음모가 들통나지 않았다면 미국은 전쟁 내내 본토 방어에 급급했을 것이고 세계의 역사는 독일 중심으로 재편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치머만은 죽을 때까지 이 계획이 완벽했다고 믿었지만 암호 해독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그의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음모의 잔혹함이 극에 달했던 사례는 터스키기 매독 생체 실험입니다. 1932년부터 무려 40년 동안 미국 공중보건국은 엘라베마주의 가난한 흑인 남성 수백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쁜 피를 치료해주겠다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매독이 치료되지 않았을 때 인체가 어떻게 파괴되는지 관찰하기 위해 항생제인 페니실린조차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이 음모는 실험에 참여했던 의사와 공무원들이 은퇴하거나 죽음을 앞둔 시점인 1972년에야 비로소 언론에 폭로되었습니다. 국가가 자국민을 실험실의 쥐처럼 취급했다는 이 사실은 근대 민주주의의 도덕성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관련자들이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면 이 희생자들은 그저 병사한 것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냉전 시대 미국의 CIA가 기획한 MK 울트라 프로젝트는 인간의 정신을 통제하려 했던 광기 어린 음모의 결정체입니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이 비밀 실험은 마약, 전기, 충격, 최면 등을 이용해 인간의 기억을 지우고 세뇌된 암살자를 만들려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실험의 대상이 무고한 시민들과 대학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수장이었던 시드니 고틀립은 은퇴 후 조용히 살다가 죽기 직전까지 이 비밀을 무덤으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워터게이트 사건의 여파로 정보기관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면서 이 끔찍한 음모의 실체가 일부 드러났습니다. 우리 곁을 지나가는 평범한 이웃이 사실은 정보기관의 마인드 컨트롤 실험 대상일 수도 있다는 공포. 그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실제 근대사의 이면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과 관련된 음모도 흥미롭습니다. 바로 루시타니아호 침몰에 얽힌 의혹입니다. 1915년 영국의 여객선 루시타니아호가 독일 잠수함의 공격으로 침몰하며 수많은 미국인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이 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정황에 따르면 당시 영국 해군 장관이었던 처칠이 미국의 참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루시타니아호가 위험지역을 지날 때 호위함을 일부러 붙여주지 않았다는 음모론이 제기되었습니다. 민간인을 미끼로 사용하여 거대한 전쟁의 명분을 만들었다는 이 가설은 처칠의 위대한 지도자상 뒤에 숨겨진 냉혹한 정치가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자국민의 희생조차 계산의 일부로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게 다가옵니다. 암살의 역사 뒤에도 항상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콩고의 독립 영웅 파트리스 루문바의 죽음이 대표적입니다. 1961년 루문바는 잔인하게 살해된 뒤 시신조차 용해되어 사라졌습니다. 당시에는 내전에 의한 우발적 살해로 알려졌으나 수십 년 뒤
벨기에 정부와 CIA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서구 열강은 콩고의 자원을 장악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지도자를 제거하는 음모를 꾸몄고 이를 위해 현지 용병들을 매수했습니다. 관련 국가들은 사건 발생 후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지만 진실은 시간의 풍화를 견디고 결국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대 아시아의 운명을 바꾼 음모론은 일본의 만주 사변 조작 사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31년 일본 관동군은 자신들이 관리하던 만주 철도를 스스로 폭파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중국군의 소행으로 몰아 대대적인 침략을 개시했죠. 이른바 류타오 사건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조차 몰랐던 군부의 독단적인 음모였습니다. 현장에서 폭탄을 설치했던 장교들은 전쟁의 영웅이 되었고 이 연극 같은 음모가 폭로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줄의 조작된 뉴스 보도가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의 서막이 된 것입니다. 영국의 정보기관 MIU과 미국의 CIA가 합작한 1953년 이란의 에이젝스 작전은 현대 중동 분쟁의 씨앗이 된 음모입니다. 당시 이란의 민주적 총리였던 모사데그는 석유 국유화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영미 정보기관은 깡패들을 고용해 가짜 시위를 일으키고 언론을 매수해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결국 모사데그는 실각했고 친미 성향의 샤 국왕이 복귀했습니다. 이 음모는 당시에는 철저하게 민중 봉기로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CIA가 기밀 문서를 공개하며 자신들이 민주정부를 무너뜨린 배후였음을 자백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지하 밀실에서 기획된 가짜 시위 하나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음모는 때로 예술과 문화의 탈을 쓰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냉전 시절 CIA가 현대 미술과 추상 표현주의를 후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잭슨, 폴락 같은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 세계에 홍보된 배경에는 미국이 소련보다 더 자유로운 예술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여하려는 CIA의 은밀한 자금 지원이 있었습니다. 예술가들조차 자신들이 정보기관의 문화전쟁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술을 통한 선전이라는 이 세련된 음모는 근대 문화의 흐름 자체를 국가 전략의 하부 구조로 편입시켰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확전시킨 통킹만 사건은 음모가 어떻게 대중의 눈을 멀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1964년 미국은 북베트남 함대가 미국 구축함을 공격했다고 발표하며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기밀 해제된 펜타곤 페이퍼와 관련자들의 양심 선언을 통해 당시 두 번째 공격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거나 미국의 오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 정부는 전쟁을 원했고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불확실한 정보를 확정된 진실인 양 조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미군과 수백만 명의 베트남인이 죽어간 전쟁의 도화선이 사실은 누군가의 책상 위에서 조작된 음모였다는 사실은 역사의 비극입니다. 진정한 음모는 대개 위기를 먹고 자랍니다. 1933년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은 히틀러가 독재 권력을 잡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공산주의자는 처형되었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나치당 스스로가 불을 지르고 이를 정치적 숙청의 구실로 삼았다고 분석합니다. 공포를 조장해 민주주의를 스스로 훼손하게 만드는 전법, 이것은 근대 독재자들이 가장 즐겨 사용한 음모의 기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타는 의사당을 보며 분노했지만 정작 그 불을 지른 자가 자신들을 통치하게 될 독재자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처럼 수많은 알려지지 않은 진실들로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음모의 주체들은 대개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려 합니다. 기록을 파기하고 증인을 매수하며 때로는 침묵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끈질깁니다. 어느 성실한 아카이브 직원의 발견으로 혹은 죽음을 앞둔 요원의 참회로 아니면 기술의 발전으로 복원된 데이터로 인해 음모는 결국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야 맙니다. 음모론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근거 없는 공포를 심어주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음모의 실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대사의 거대한 음모들은 하나같이 국익이나 평화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포장지를 벗겨내면 나타나는 것은 개인의 권력욕과 집단의 탐욕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록의 행간을 읽어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당연해 보이는 뉴스 뒤에 숨겨진 의도를 질문하고 너무나 완벽한 명분 뒤에 숨겨진 이권을 의심할 때 우리는 제2의 터스키기 실험이나 제2의 통킹만 사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대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아무것도 보이는 대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모는 어둠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비판적 사고의 빛이 비치는 곳에서 음모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지만 그 본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진짜 정보는 더욱 깊은 곳으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맺으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상식 중 하나가 50년 뒤 기밀 해제된 문서에 의해 거대한 음모로 밝혀진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역사는 멈춰있는 과거가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음모의 실체들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더욱 날카롭고 깊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역사의 그늘진 곳을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것만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짜릿하고 더 소름 돋으며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역사의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늘 깨어 있으십시오. 세상의 모든 비밀은 밝혀지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